안녕하세요. 심리평가의 표준을 제시하는 우리맘 연구소입니다. 지금부터 PCT 인성역량검사 해석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배부받은 결과 프로파일을 함께 보며 본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CT 인성역량검사는 빅5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나의 성격 요인과 긍정 심리 자본의 성격 특성을 점검하고 학교 생활, 사회 관계, 개인 내적 영역에서의 적응 역량을 측정하여 개인의 생활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현재 나의 성격적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성격 특성 및 적응 역량의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학교, 사회생활 및 개인 내적 영역의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 검사 결과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과 점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결과 프로파일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점수 해석 기준표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중간 점수 구간의 영역이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점수입니다. PCT 인성역량검사의 결과는 T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함께 제공되며 백분위 점수는 T 점수의 우측 혹은 아래에 위치하여 괄호 안에 제시됩니다. T 점수는 평균이 50점이며 60점 이상의 점수는 해당 영역에서 높거나 강한 특성, 40점 미만의 점수는 해당 영역에서 낮거나 약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구간별로 T 점수를 살펴보면 40에서 60점 사이의 점수는 평균 구간에 속한 점수로 보통 수준, 40점 미만이라면 낮은 수준, 60점 이상이라면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백분위 점수는 전체 집단을 100명으로 가정하고 볼 때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점수가 84점이라면 나보다 점수가 높은 학생이 16명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학생이 83명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분위 점수가 16점이라면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84명이며 나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은 15명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점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검사를 실시한 지금 현재 나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의 척도가 있다면 점검하고 개발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파일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의 좌측 상단에 신뢰성 지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지표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신뢰성 지표인 응답 성실성과 응답 일관성, 문항 응답률이 높음, 긍정 응답률이 양호라고 제시되어야 본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응답 성실성이 낮음으로 나온 경우 대부분의 문항을 같은 번호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사 진행 시 OMR을 동일한 번호로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검사 실시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응답 일관성이 낮음으로 나온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문항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응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사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급하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항 응답률은 검사 진행 시 응답하지 않은 문항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응답률이 낮은 경우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의 신뢰도 또한 낮으므로 검사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경우 많은 질문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경우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검사 해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격 특성 검사의 빅5 성격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5 요인은 심리학에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을 5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호감성, 정서적 안정성 중에서 자신이 어떠한 요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도전적이며 호기심이 많습니다.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친숙하지 않은 것을 잘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키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얼마나 일관되게 집중해 나아가는지를 나타냅니다. 성실성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며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학업 능력과도 연관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다소 의지가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성은 얼마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감각적 자극에 얼마나 편하게 느끼는지를 나타냅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쉽게 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독립적인 환경을 좋아하며 평온하고 조용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심한 배려와 인내심을 가지고 이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호감성이 낮은 경우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성은 개인의 변화나 자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침착하고 차분하며 주어진 일이나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나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경우 걱정이 많고 자신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의 아래에는 각 성격 요인의 하위 요인에 대해 세부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하위 요인의 의미는 결과 프로파일의 뒷면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뒷면의 하위 요인의 의미를 읽고 자신의 성격 특성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또한 표의 아래에는 성격 요인 특성에 대한 총평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하게 읽고 자신의 성격 요인의 장단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모든 점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검사를 실시한 지금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낮은 수준의 척도를 점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격 특성 검사의 긍정 심리 자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심리 자본은 목표에 대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요소입니다. 긍정 심리 자본에는 크게 회복 탄력성과 자아 유능감, 긍정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프로파일 좌측 하단 보라색 박스에 나와 있는 심리 자본 종합의 점수를 통해 개인의 종합적인 긍정 심리 자본 수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삶의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을 극복하고 상황에 맞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변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아 유능감이란 자기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아 유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내가 성취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성이란 옳다고 인정되는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하며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걱정과 고민을 글로 옮기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 일기장 혹은 메모지에 걱정거리를 적어보고 타인의 시선으로 파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적응 역량 검사 영역입니다. 적응 역량이란 변화하는 낯선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학교 생활, 사회관계, 개인 내적 부분의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 영역에서는 내가 학교 전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 영역의 첫 번째 척도는 학교 생활 만족입니다. 학교 생활 만족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업 스트레스 적응입니다. 학업 스트레스 적응 점수가 낮은 경우 학업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 중에 생기는 여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다음은 학교 규칙 준수입니다. 학교 규칙 준수는 학교 규칙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학교 규칙 준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규칙을 잘 준수합니다. 학교 규칙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규칙부터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적응 역량 검사의 두 번째 영역은 사회관계 영역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회관계 영역은 친구관계, 교사관계,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관계 영역의 적응 점수를 통해 본인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적응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낮은 점수가 있다면 가족이나 선생님들과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개인 내적 영역의 경우 개인의 정서와 성격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집중력, 행동 조절, 내적 통제 세 가지를 통해 본인이 개인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적응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이란 과제나 목표에 초점을 맞춰 행동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역량을 의미합니다. 집중력이 높을수록 학습 및 수행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행동 조절은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 방향을 정하고 조절하는 역량이며 행동 조절이 높을수록 외부 환경 및 감정, 행동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적 통제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성향입니다. 내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의 아래에는 생활 적응 특성에 대한 총평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하게 읽고 자신의 적응 역량의 장단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과 프로파일을 뒤집어 뒷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프로파일의 뒷장에는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을 읽고 작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난 성격 요인과 긍정 심리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본 해석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시간을 내서 반드시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상으로 PCT 인성 역량 검사 결과 해석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